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에 온타리오주 약국가에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코비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부터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도매상을 통해서 팍스로비드는 약국에 무료로 공급이 됐고, 의사가 처방한 팍스로비드 처방전을 접수를 하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무료로 조제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용을 해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팍스로비드의 특성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몇몇 코비드 어세스먼트 클리닉이라는 곳을 방문을 해야 됐고, 상당수의 패밀리 닥터나 워크인 닥터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제때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약국의 약사도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당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약사가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고 조제해서 환자에게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작년 2022년 12월 12일부터 제도를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사회와 약사협회도 제도 변경의 일자에 맞추어서 약사가 정확하게 처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타리오 주정부의 웹페이지를 보시면 환자 본인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본인이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 툴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약사회나 약사협회의 가이드라인도 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툴을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1차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연령에 있어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고령자로 분류를 해서 코비드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화로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금기사항이나 약에 대한 알러지가 없다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8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는 면역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투약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겠고, 특히 과거의 코비드 백신 접종 이력과 관련해서 이번 감염 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코비드 백신을 맞은 적이 없거나 혹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코비드에 감염된 적이 없다면 코비드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에서 18세 미만의 인구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전문 의료진의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사의 처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방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가 되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투약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팍스로비드의 성분 중 하나인 니르마트렐비어가 콩팥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어떤지에 따라서 투약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온타리오주에서는 커넥팅 온타리오 그리고 클리니컬 커넥트라는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희망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의 피검사 결과 중에서 콩팥 기능과 관련된 수치, 특히 eGFR이라는 수치가 이 판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 숫자가 일정 수준이 이하가 되면 팍스로비드 중에서 콩팥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니르마트렐비어를 정상인의 용량인 150mg 두 알이 아니라 그 절반인 한 알만 복용하도록 합니다. 커넥팅 온타리오에 연결된 약국이라면 이 정보를 열람을 해서 확실하게 판정을 하니까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이 가능하겠죠. 만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환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패밀리 닥터랑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혹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 하고요. 이렇게 콩팥 기능에 따른 제재 선택이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팍스로비드의 다른 한 가지 성분인 리토나비어는 간에 존재하는 주요한 대사 효소를 강하게 억제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이 그 대사 효소와 관련이 있다면 팍스로비드 때문에 그 약물의 효과나 독성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약물을 발견하고 그 복용량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팍스로비드 치료 기간 중에
복용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고혈압약인 암로디핀 5ml를 하루 한 번 복용 중인 환자라면 주어진 레퍼런스를 참고했을 때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중에는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반할인 2.5ml만 복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팍스로비드는 포장이 니르마트렐비어 150ml하고 리토나비어 100m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제품은 니르마트렐비어 2알과 리토나비어 1알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도록,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각각 1알씩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도록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와는 상관없이 아침 저녁에 드시면 되고요. 입에 나는 쓴맛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설사나 구토도 간혹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찰한 바로도 입이 그렇게 쓰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의 효과 자체는 확실하다고 하는군요. 복용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편안해지는데, 방금 얘기했던 입이 써서 힘들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본인 임의로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힘들어서 복용을 중단을 해봤더니 코비드 증상이 다시 찾아오면서 진단키트도 다시 진하게 2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팍스로비드는 복용 기간 동안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활동을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발병 초기에 적절하게 복용을 하면 중증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사 수준에서는 정부나 약사회, 약사협회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환자가 다른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18세 이하의 연령을 비롯해서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코비드 어세스먼트 클리닉이나 응급실 또는 패밀리 닥터에게 리퍼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 과정은 적절하게 기록을 해서 환자의 패밀리 닥터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지난 12월 12일부터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저도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처방 및 조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큰 무리 없이 환자분들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게 돼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온타리오주 약사의 전문 서비스 중 하나로서 약사가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금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챔픽스와 자이반 이렇게 2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 팍스로비드 처방은 이 전문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의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된 13개 경증 질환에 대해서 약사가 처방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크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